인간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 이게 정말 연구실 밖으로 이제 막 나오려는 것 같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소식은 자동차 부품 회사로 우리에게 익숙한 현대 모비스가 이 휴머노이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핵심 구동 부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점인데요. 이게 또 현대차 그룹의 큰 그림하고도 연결되고 뭐랄까 로봇 산업 한도까지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이라서요. 오늘 당신께서 궁금해하실 그 핵심 정보만 딱 모아서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사업 확장 이걸 넘어서는 거죠. 그룹 전체의 미래 경쟁력하고 아주 직결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특히 로봇 구동 기술을 직접 만들겠다. 이 내재화를 통해서 얻게 될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하신 핵심 구동 부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자동차 기술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로봇의 관절이나 근육처럼 실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핵심 부품이죠. 그 현대차 그룹 소속인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시죠? 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이게 2028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대모비스가 여기에 맞춰서 30종 정도의 액추에이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30종이요. 잠깐만요. 소스를 보면 로봇 한 대에 액추에이터가 40개 이상 들어가고 전체 원가의 절반 이상이라고 하던데 와, 30종이면 종류도 엄청나고 40개 이상이면 개수도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개수도 많고 비용 비중도 절대적이죠. 현대모비스가 떡 주목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기존의 전기차 구동 시스템 잘 만들었잖아요. 그 모터, 인버터, 감속기 통합 개발했던 3-in-1 기술력. 이걸 활용해서요, 이 액추에이터를 더 작고 더 정밀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가격 경쟁력까지 잡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아하, 그룹 차원에서는 그야말로 핵심 기술 내재화, 원가 절감, 또 계열사 간 시너지,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죠. 2021년에 정관에 로봇을 딱 추가했는데 그 이후 가장 구체적인 성과기도 하고요. 이야, 현대모비스가 정말 자체 기술로 이걸 하겠다. 외부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이네요. 근데 이 시장, 경쟁은 좀 어떤가요? 현대차 그룹만 이렇게 뛰어든 건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이미 글로벌 빅테크들이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테슬라의 옵티머스부터 시작해서요. 옵티머스. 네네. 네, 그리고 물류 현장 같은 데서 테스트 중인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짓까지 상용화를 향한 속도 경쟁이 아주 그냥 치열합니다. 로봇공학하고 AI 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한 게 이런 경쟁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시장 전망도 굉장히 밝아요.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만 봐도 2032년에는 약 93조 원 규모. 93조요? 네. 그리고 그 핵심인 액추에이터 시장만 따져도 약 56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2028년경까지는 공장 자동화 중심으로 먼저 도입되고 203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와, 56조 원 규모의 액추에이터 시장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 액추에이터 기술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액추에이터는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봇 팔다리의 위치나 속도를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서보 모터고요. 또 하나는 이 모터의 힘, 그러니까 토크라고 하죠. 이걸 필요한 만큼 증폭시켜주는 감속기입니다. 모터랑 감속기. 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작고 가벼우면서도 또 강력하고 정밀하게 움직이느냐, 이게 로봇 성능을 그냥 좌우해버립니다.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동작을 구현하는 핵심 열쇠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기술력이 주류하겠네요. 네, 현재 이 분야는 사실 일본 기업들의 기술력이 압도적입니다. 서브모터 쪽은 화나기나 야스카와 감속기 쪽은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나 나부테스코 같은 기업들이 거의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현대모비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자신들의 강점인 전기차 모터 기술, 이걸 바탕으로 이 강력한 경쟁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구도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기술 경쟁, 시장 변화, 이게 결국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차원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관점에서든 시사점을 좀 짚어주시죠. 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로봇 그리고 관련 부품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신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현대차 그룹의 사례처럼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전략, 이게 미래 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공급망 문제가 계속 이슈였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제조업 현장의 자동화 수준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일 잠재력이 아주 크죠. 예를 들어 현대차 아산 공장의 조립 공장 자동화율이 현재 한 15% 정도라고 하는데요. 휴머노이드가 투입되면 이 수치가 극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죠. 15%에서요. 와, 엄청난 변화가 가능하겠네요. 네. 그래서 당신께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게 단순히 그냥 산업 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일하는 방식, 더 나아가서는 일상생활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이죠. 어쩌면 이게 또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현대차 그룹의 로봇 관련 특허 출원 건수를 보면 최근 1년 사이에 16.7%나 늘었어요. 미래 기술 확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현대모비스의 이번 도전은 단순히 부품 개발을 넘어서는 거네요. 자동차 회사를 아예 미래 기술 기업으로 변모시키는 중요한 발판이자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어쩌면 이것이겠죠. 이 로봇들이 공장 담장을 넘어서 서비스 현장이나 심지어 개인 비서 역할까지 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기술 발전의 혜택은 누리면서 인간과 로봇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는 또 어떤 모습일까? 한번 같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던지는 화두입니다.